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KBO 리그 역사상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자 타격 머신으로 불렸던 손아섭의 가장 혹독했던 겨울을 집중 조명해보려 합니다. 한때 리그의 모든 구단급 팀이 그를 영입하고 싶어 했고, 그는 역사적인 FA 계약으로 억대 연봉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주변 공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어제의 영웅은 이제 프로야구라는 냉혹한 세계 속에서 실종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손아섭의 찬란했던 과거, 암울한 현재, 그리고 안개에 가려진 미래 속 충격적인 진실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때 최고의 타격 머신으로 찬사를 받았던 그러나 엔진은 멈춰버린 듯합니다. KBO 리그 통산 최다 안타 기록 2618안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의 끈질긴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한국 최고의 타자였습니다. 상대 투수들이 가장 만나기 싫어했던 파워와 정확한 타격 컨트롤로 요야 앞에 공을 떨어뜨리는 기술까지 그의 끈기는 우리를 매료시켰습니다. 현재 그는 한국 야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3000안타까지 단 382안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상 없이 앞으로 2에서 3년만 더 뛸 수 있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기록이죠. 그러나 이 역사적인 이정표 바로 앞에서 그는 길을 잃고 있습니다. 2025-2026 KBO 스토브리그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통산 안타 1위 손아섭의 이름은 이 열기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구단급 선수들은 이미 은퇴했고 FA 시장은 한산해졌습니다. 톱급 선수들은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새 둥지를 찾았지만 안타의 달인 손아섭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장, 162억 원의 남자, 영광의 그림자. 손아섭은 두 차례의 FA 계약으로 무려 162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첫 번째 FA 계약은 2017 시즌 후였습니다. 당시 29세의 전성기였던 그는 수도권 구단급 팀들로부터 사실상 백지 수표 수준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향 팀 롯데 자이언츠를 선택했습니다. 4년 98억 원, 롯데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붙잡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했고 손아섭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며 사직구장의 중심으로 남았습니다. 2021년 두 번째 FA에서는 또 다른 갈림길을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롯데가 아닌 NC 다이노스로 이적하며 4년 64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금액은 줄었지만 30대 중반이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여전히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NC는 베테랑의 타격 생산력과 경험을 원했고 손아섭은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을 갈망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따뜻했던 겨울을 견뎌낸 그에게 이번 리그의 냉혹함은 더욱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한때 에이전트의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던 시절은 이제 추억 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단급 팀들은 그의 나이와 타격 감소를 먼저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 한화 이글스에서의 좌절과 강백호라는 벽. 손아섭의 커리어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긴 건 2025 시즌 중반 NC에서 한화 이글스로의 충격적인 트레이드였습니다. 당시 한화는 챔피언십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베테랑 손아섭을 선택했습니다. 대가는 2026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 3억 원 현금, 그리고 2600안타를 기록한 타자의 명성에 비하면 매우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한화 팬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손아섭의 투지와 안타가 팀의 갈증을 풀어주길 바랐습니다. 실제로 그는 첫 경기부터 열정적인 세리머니를 보이며 복귀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25 시즌 전체 타율은 2할 8푼 8리, 특히 한화 이적 이후에는 2할 6푼 1리로 저조했습니다. 출루율과 장타율은 0.6 수준에 머물렀고 팬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병살타와 약한 플라이를 내주는 그의 모습에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즌 말 결정적인 순간에 한화는 움직였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서 강백호를 4년 100억 원에 영입하면서 사실상 손아섭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 되었습니다. 28세의 강백호는 압도적인 파워를 자랑하며 지정타자라는 손아섭과 비슷한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와 전력 보강을 동시에 노린 한화는 이제 37세의 타격 머신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손아섭의 롯데 복고설은 낭만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최근 리그 안팎에서 손아섭의 롯데 복귀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루머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다시 찾은 낭만 시나리오라 불리는 이 이야기는 손아섭이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하고 전성기를 보낸 사직구장으로 돌아와 3,000안타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많은 롯데 팬들은 그가 다시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타석에 서는 모습을 상상하며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단단합니다. 2025 시즌 8위라는 실망스러운 성적 후 롯데 자이언츠는 본격적인 리빌딩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구단급 구단은 긴축 운영을 선언하고 베테랑 영입보다는 내부 육성과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37세의 지정타자는 수비 범위가 좁고 예전만큼 강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안타 기록만으로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롯데의 로스터가 너무 빡빡합니다. 구단급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과거를 되돌아보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팀의 미래를 담보로 삼을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현재 상황은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어묵합니다. 팬들의 시선도 복잡합니다. 손아섭을 우리 아섭이라 부르며 무한한 애정을 보내던 팬들조차 이제는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그가 돈을 위해 롯데를 떠나 NC로 간 시점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고향팀을 몇 푼의 돈 때문에 떠났냐부터 강민호, 황재균처럼 팀을 떠난 스타들의 끝은 저렇다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프로 선수라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으로 이적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단순한 기록 이상을 원했습니다. 상징성과 충성을 바랐던 것이죠. 반면 여전히 손아섭의 안타까운 은퇴를 바라보는 팬들도 있습니다. 최소 연봉이라도 좋으니 롯데에서 커리어를 마치길 바라는 동정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2025 시즌 팀 준우승에 기여하며 최소 연봉으로 계약한 하주석의 사례처럼 손아섭 역시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명예로운 은퇴를 준비하라는 조언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손아섭의 가치는 갑자기 떨어진 걸까요? 그 이유는 현대 야구가 데이터 분석, 즉 세이버매트릭스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타율과 안타수가 타자의 절대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론치 앵글, 출루율,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가 타자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손아섭은 점점 포인트 앤 슛 형 타자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은 많았지만 장타력이 떨어지고 타점 생산력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며 배트 스피드가 느려지면서 빠른 공 대처 능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천부적 재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은 모든 구단 프런트에서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KBO의 연봉 상한제는 손아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각 구단급 구단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스쿼드를 구성해야 합니다. 최근 추세는 고연봉 베테랑에게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 저비용 고효율의 유망주 육성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손아섭의 명성이 오히려 그를 부담으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7장, 절박한 선택, 마지막 타석은 어디서? 이제 손아섭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는 겨울 내내 팀을 찾지 못한 채 FA로 방황할 가능성이 크고 봄 훈련이 시작되는 1월이나 2월이 되어야 겨우 계약 소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59억 원을 벌어들인 스타 선수가 아무 팀에도 속하지 못하는 현실은 개인적인 비극일 뿐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을 상징합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모든 기득권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1억 원 이하의 계약을 수락하거나 선발이 아닌 대타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000안타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조명 아래가 아닌 먼지 가득한 벤치에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강민호처럼 연예계로 방향을 돌려 자신의 삶을 살라고 조언하지만 손아섭이 야구에 쏟는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쉽게 포기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거인의 외로운 그림자. 프로 세계는 냉혹합니다. 어제의 최다 안타자라도 오늘 팀에 기여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그게 야구이고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아직 2026 시즌 손아섭이 어떤 팀에서 타석에 설지 그의 전설이 어떻게 기록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의 안타 역사만큼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으며 이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그의 위대함을 최종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아섭의 롯데 복귀를 지지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아니면 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그의 3,000안타 집념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손아섭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KBO 한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타격만으로도 손아섭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 상징성이 부담으로 돌아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프로 생활이 성과 중심이라는 것은 알지만 기록의 무게와 시간의 잔혹함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3,000안타를 눈앞에 둔 선수가 유니폼을 입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야구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의 연봉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시즌만이라도 더 뛰길 바랍니다. 팬으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타격 머신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즘 야구는 진정 숫자와 데이터의 스포츠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OPS, 스피드, 론치 앵글 등 모든 것이 평가 기준이 되는 시대의 2,600안타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소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가 오로지 숫자로 정의되는 스포츠라면 팬들이 이렇게 마음 아파할 이유도 없겠죠. 손아섭의 안타는 항상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이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노쇠한 선수로 치부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아섭이 대타로 타석에 서서 끈질기게 파울을 날리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화 이글스에서의 선택은 결국 손아섭에게 가혹한 시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챔피언십을 노리는 팀에서 베테랑으로서 받았을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저조한 타격과 투구력을 이유로 나이 때문에 영입됐는지 바로 의문을 받는 환경이었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성적 하락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백호 영입은 이해하지만 그 순간 손아섭의 자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프로 세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임을 알면서도 그 현실은 여전히 마음 아픕니다. 트레이드 대가를 보니 구단급 구단조차 그의 장기적 미래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수 본인 역시 그 사실을 얼마나 빨리 깨달았을지 상상이 어렵습니다. 롯데 복귀 논쟁 낭만적인가, 현실적인가는 정말 한국 야구적인 풍경입니다. 팬들은 여전히 사직구장에서 마지막 안타를 꿈꾸지만 동시에 구단급 구단은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이 격차가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잔혹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손아섭을 영입했다고 해서 롯데가 우승을 못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롯데가 그 선택을 할 여유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다시금 타이밍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선과 악이라는 프레임이 손아섭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선수가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하는 것을 배신으로 여기는 문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동시에 팬들이 상징성을 원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손아섭은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이었고 롯데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논쟁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기대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봅니다. 과거의 선택을 끄집어내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가 커리어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그 선택이 결국 손아섭의 최종 평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세이버매트릭스 이야기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안타를 많이 친다고 해도 팀 승리에 직접 기여하지 않으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과거 야구를 사랑했던 팬들에게는 너무 낯설고 냉정한 기준이죠. 손아섭은 분명 시대 전환점에서 자신을 희생했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조금 일찍 태어났거나 조금 늦게 태어났더라면 평가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시대에 최선을 다했고 기록을 쌓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커리어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그 모든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실종 8라는 말이 손아섭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159억 원을 벌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팀도 그를 부르지 않는 현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를 개인적인 몰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그 구조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타라 해도 효율성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최종 결정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억 원도 안 되는 연봉을 받아들이고 대타 역할을 감수하는 용기. 저는 그 선택이 오히려 그의 전설을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그의 끈기는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대중 연예계로 방향을 돌리라는 일부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이는 야구계가 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 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손아섭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집념과 완강함이 있었기에 2600안타라는 기록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약한 쪽을 선택하는 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과정 자체가 그의 커리어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야구는 이런 집념을 가진 선수를 기억합니다. 손아섭 역시 그런 선수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다시금 느낀 점이 있습니다. 프로 스포츠에서 전설의 끝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화려한 순간이 많을수록 마지막은 더 외롭습니다. 그럼에도 팬들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선수를 기억합니다. 손아섭이 어떤 유니폼을 입든 그가 타석에 서는 매 순간은 특별할 것입니다. 기록이 아니라 시간의 무게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끝까지 그의 선택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진정한 전설을 만드는 법입니다. 결국 손아섭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 이후에도 끝까지 버틸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는 야구뿐 아니라 삶에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이 깊은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3000안타를 달성하든 못하든 그의 커리어는 이미 훌륭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너무 실망스럽지 않기를 팬으로서 단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그가 후회 없이 그라운드를 떠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